네, 뉴스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코너 이름을 이야기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의 시장 분위기, 돈이 드는 뉴스, 이보다 사실 돈을 지켜야 되는 뉴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오늘 좀 살벌하게 전개가 네.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자산운용사에서 시장 진단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4분기에 예상 밴드 나와 있는데 최하단이 지금 맞춰져 있는 쪽이 2,000, 그리고 상단 가장 높게 하고 있는 쪽이 거의 많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2,40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격차가 뭐 증권사마다 많지는 않고요. 유효 섹터, 반도체, 낙폭과대, 자동차, 은행, 헬스케어, 유틸리티 겹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각각 본다라는 건데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예, 오늘 일단요. 왜 이렇게 빠지는 것인가? 이거부터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CPI 경계감이겠죠. 예. 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과거의 상황을 트래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달에 물가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땠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예상을 상회하는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충격을 떠안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번에 예상되고 있는 8.1이라는 CPI에서 과연 그거보다 낮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지난달처럼의 시장에 충격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불안 요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매물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반영된 PPI 예상치를 예. 상회했죠.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 쪽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생산 물가,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물가로 전이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CPI도 상승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시장이 더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요. 헤드라인 CPI, 즉 이제 전체적인 통합 물가 지수 자체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우리가 이제 코어 핵심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주거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주거비 같은 경우는 집값에 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 미국의 집값이 떨어지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거비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전체 물가의 30%,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물가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자체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던 이 핵심 물가 지수에 대한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연준의 초고강도 긴축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담감들이 지금 시장의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네. 이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시장과 좀 대입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요. 예.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왜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느냐?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코스닥의 하락은 수급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매수 비중이 훨씬 더 많은 시장입니다. 예. 그런데 시장을 받쳐줘야 될 개인들에 대한 매수 여력 자체, 그리고 여러 가지 신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주가 하락과 매물을 불러일으키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예. 결국은 주가의 하락을 방어해줘야 될 매수 잔량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며칠 전에 이제 코스닥이 4% 급락을 했죠. 예. 그때 시장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구간 혹은 전저점 수준까지 내려오는 급락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선에서는 한번 도전을 해봐야지라든지 예. 아니면 손절 물량을 받아주는 물량들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지난번 4% 하락할 때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연중 거의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최저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어머.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수급 공백 현상이 첫 번째 코스닥에 대한 낙폭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축입니다. 결국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 할인율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주들에 대한 디밸류에이션이 더욱더 강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구분, 그리고 코스닥과 나스닥의 상관관계 흐름을 살펴봤을 때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단권에 놓여져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물론 이제 2차전지는 많이 안 빠지고 있지만은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게임이나 컨텐츠 이런 쪽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성장주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단에 많이 놓여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종목군들의 매물 압박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시장에 대한 낙폭 확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낙폭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겠네요. 미국 물가 높게 나올 것 같다. 일단 피하고 보자. 네. 그리고 싸진 건 싸진 건데 그거 받아줄 담력이 없다. 예, 매수 주체가 지금 없다라는데요. 네. 이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 이제 하락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렇게 이제 주식이 무너지고 그러면 내 주식 쓰레기가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쓰레기는 리사이클링 재활용이라도 하지. 네. 그 표현보다 요즘에는 내 주식이 먼지가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아픈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중심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 빼놓을 수 없고요. 그 하방을 우리가 어디까지 열어놔야 될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네. 예, 주가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전망을 좀 듣고 싶은데 네이버, 카카오 중심으로 좀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뭐 첫 번째로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장세가 정체돼,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합병 이슈도 있었고 카카오톡을 수익화한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예. 네이버의 사례로 봤을 때 주가가 성장률이 정체됐을 때는 정말 한 2, 3년 정도 쉬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부담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네이버에 대한 성장성, 그런데 지금 네이버의 가장 중요한 성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부가 사실은 이제 플랫폼, 서치 플랫폼 쪽과 그리고 이제 커머스, 이 두 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개는 모두 기업 경기와 그리고 소비 경기 쪽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실적을, 성장세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하나의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비용의 예. 축소를 통해서 이익률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이번 실적에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익성적인 모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카카오에 대한 추가적인 광고라든지 아니면 오픈톡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개선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회사의 주요 지분 가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카카오는 이제 사업회사라기보다는 지주회사로 불러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얘기라는. 지금 계열사 몇 개 상장돼 있죠? 지금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정도의 상장이 있었고 물론 이제 추가적인 상장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분위기도 분위기고.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지금 따로 상장시켜 놓은 거 자체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지금 이러다가 더, 예. 카카오 이모티콘도 상장시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오픈 이야기까지 나올 그렇죠. 정도의 분위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모멘텀적인 측면으로서의 특히 이제 이익 모멘텀적인 측면으로서의 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은 시장의 눈초리가 굉장히 따갑다라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언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 금리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점 자체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는 굉장히 진부할 수 있겠지만은 예. 굉장히 오랜 시장의 격언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언급을 주셨습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는 카카오고 그러면 떨어지는 칼날 잡아도 되는 게 네이버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버텨야 된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이버도 지금 사실 주가 흐름 봤을 때는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맞아요. 카카오랑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예. 신규에 대한 흐름을 가져가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두 개의 기업이 뭐 하나는 반등하고 하나는 반등 안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금리에 대한 안정화와 전반적인 성장주들에 대한 회복 시점이 나타나게 되면은 두 기업은 같이 반등을 할 겁니다. 하지만은 현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메커니즘과 전반적인 눈높이로 봤을 때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러한 안 좋은 시각들이 조금 더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사실 네이버가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이제 포시마크 인수가
또 시장에서는 미국의 그 당근마켓 그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주가로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예. 굉장히 안 좋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네이버가 이러한 전략 자체를 피는 것이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시장의 눈초리 자체가 지금 플랫폼 관련 기업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돈 쓰는 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그렇기 예. 때문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비용에 대한 감축 이슈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플랫폼은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기에 가장 취약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보수적인 관점을 챙겨야 된다라는 기조의 말씀을 지속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네. 뭐 앞장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가? 다양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이 뭐 시스템 리스크라서 전 종목 하한가가 아닌 이상에야 뭐라도 고개를 들기 마련인데 네. 유효 섹터는 그럼 뭐라고 보세요? 역시 지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대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 속에서 예. 섹터에 대한 전망을 하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예. 소비 경기 혹은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는 부분은 어떤 섹터가 좋아지겠어요. 사실 뭐 안 팔리고 당연히 그런 그렇죠. 돈 기업의 안 이익도 쓰고. 안 잡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업종적인 측면에서 좋아진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뉴스 플로우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진 태조 이방원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왔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현재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성장세, 적어도 내년과 내후년까지의 성장세를 담보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뭘까라고 한다면은 예. 2차 전지 섹터입니다. 2차 전지.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결국은 이제 셀 기업들과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과 양극재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 2주 전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급격한 오더 컷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전방 업체들 PC라든지 스마트폰을 직접 만들어내는 업체들은 당연히 재고 물량을 쓸 수밖에 없고요. 예. 공급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키옥시아 같은 경우 내년도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투자를 80억 달러 정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이제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웨이퍼 기준으로 우리가 30% 정도 량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 쪽에서 공급 쪽에 대한 압박 전략이 ASP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요소가 단기적으로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한 매수세로 연결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종군들이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래도 대안으로서? 지금 최악이다. 바닥은 뭐 지금 당장 실적 바닥은 아니지만 내년 정도는 찍을 거다. 네. 이런 공감대가 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IDM이라고 하는 종합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예상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조금 빠르게는 2분기부터 물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격까지 좀 포함을 했을 때는 3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공급업체들 입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시장의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연말이면은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올해 연말이요? 아니죠. 내년 연말이죠. 네, 깜짝 연말이죠. 놀랐네요. 근데 예. 이제 주가라는 것은 뭐 저희가 이제 뭐 경기 얘기 많이 하지만은 사실 주가는 선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소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왜 주식을 직접적으로 사들이는 자산운용사들이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한 모멘텀을 내년도 초에 조금씩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겨진 섹터가 딱 두 개로 압축이 되네요. 2차 전지를 가장 강하게 말씀을 주셨고 네. 반도체는 세모 정도 주신 것 같긴 해요. 예, 조금은 지켜보자. 그러나 내년에 대해서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열어두자.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거 사이클로 살펴봤을 때 공급업체들이 이렇게 줄였을 때는 예. 당연히 수요가 공급을 조금 넘어서는 모습을 예. 보입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단기적인 반등으로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하시고 정말 뭐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좋아져서 그 시점이 조금 빨리 온다라고 한다면은 그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더 확실한 것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잘 버티고 있고, 다만 조심을 하셔야 될 거는요. 시장이 만약에 분위기가 좋아져서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오는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예. 사실은 다른 종목군, 이거는 시세 차원이기 때문에 예, 예. 업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유념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먼저 치고 올라올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시세 체크용으로 봐야 되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는 이제 그나마 버텼었던 대장주들 쪽에서 낙폭과대 섹터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기업들이냐? 저는 일부 방산주들도 조금 눈에 방산. 띄고요. 오, 최근에 예. 많이 빠졌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뭐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이슈 맞아요.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하락폭이 있기 밀렸어요. 때문에 예. 그러한 기업들을 1차적으로는 좀 보고, 아. 자동차 섹터들도 뉴스 플로우적인 측면에서 중간 선거 이후에 IRA에 대한 전반적인 스탠스가 조금 변화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예, 조심스럽게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해서 네. 이제 말씀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지금 포지션대로라면 사실은 외국인이 요즘 조금씩 사고 있는 쪽이 2차 전지 소재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는 종목이 만약에 앞으로 간다 그러면 요 종목을 압축적으로 대응하는 게 유효하고, 만약에 시세가 바뀌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 오늘이 사실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이때 막판 동시효과 때 외국인 물량 어떻게 청산하는지 보시고, 내일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 그걸 시세 체크할 수 있는 섹터를 딱 집어주셨거든요. 방산 많이 빠진 거, 태양광 많이 빠진 거, 하나가 뭐였죠 마지막으로? 저도 예, 다시 여러분 예, 유튜브 저도, 돌려보기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 이제 네. 낙폭 과대됐던 종목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시장의 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 지금 시장은 매크로 이슈로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라기보다 수급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그랬습니다. 자, 수급 중심으로 두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